포스코 그룹이 향후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 계약 당시보다 2.5배 많은 대량의 수산화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직접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리튬 사업 현장을 찾아 성공적인 탐사 결과를 축하한다. 이곳 지구 반대편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에서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며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지대 환경은 산소가 희박하고 초속 20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부는 최악의 조건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원 간 안전을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뢰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잊지 말고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안전의식과 기업 시민정신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당초 연간 25,000톤의 수산화 리튬을 약 20년간 생산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0년 동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2020년 하반기까지 탐사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매장량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 호주의 갤럭시 리소시스사로부터 17,500헥타르의 아르헨티나 염호를 약 3,3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최종 관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관권 추가 확보를 통해 인근 지역의 추가 관권을 획득해 포스코가 보유한 관권 면적은 22,800헥타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7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2018년 호주 필바라 미네랄스사로부터 연간 4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리튬 정광을 장기 구매하기로 한 데 이어 아르헨티나 염호를 통해 리튬 원료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원료 수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리튬 추출 데모 플랜트를 내년 상반기 준공하고 향후 생산 능력을 25,000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는 필바라 미네랄스사와 합작으로 내년 3월 전남 광양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해 연 4만 톤 규모의 리튬 정제 공장을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스코가 합작기업 지분의 70%와 운영권을 가지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추진 중인 25,000톤 공장까지 더하면 2022년 65,000톤의 고순도 리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어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해온 배터리용 고순도 리튬에 대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 매출 17조 원과 세계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포스코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신소재 사업 부문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500에서 2000번까지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어 수소연료 전지와 함께 주요 친환경 에너지로 꼽힙니다. 그래서 검은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평가받으며 하얀 석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로 인해 최근 3년간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이 3배에서 4배가량 상승했는데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리튬 확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세계 리튬 공급량은 23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세계 리튬 공급은 SQM, 알버말, FMC 등 남미 기업들과 TNC, 간펑 등 중국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계획대로 6만 5천 톤을 생산한다면 단숨에 시장 점유율 20%를 확보하겠네요.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가지 리튬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포스LX 기술과 폐 2차 전지에서 인산 리튬을 추출해 리튬을 생산하는 기술, 리튬 정광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등입니다. 원료 수급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라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개발한 포스LX 기술은 염호 리튬의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염수를 1년 이상 자연 증발시킨 후 리튬을 생산하는데 포스LX를 이용하면 염수에서 바로 리튬을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되는 리튬은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양극재 생산법인 절강포와 국내 주요 2차 전지 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지금의 연 9,000톤에서 57,000톤으로, 음극재 생산 능력을 24,000톤에서 74,00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절강포화는 포스코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법인으로 포스코가 60%, 화유코발트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양극재를 양산할 계획인데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사들의 생산 공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 물류비용 감소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포스코케미칼 연구 인력을 통합해 연구센터를 열었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인력을 충원해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량 양음극재 제품과 배터리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지 소재 신공정기술, 차세대 전지를 위한 핵심 소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07년 85개 계열사이던 포스코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구호를 외치며 2014년 338개까지 계열사를 늘리면서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경영을 펼쳤고, 그로 인해 부채가 2008년 9조에서 2014년 40조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31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2007년 10월 최대 76,500원에서 2016년 15만 6천원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22만원 정도네요. 포스코의 잃어버린 10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이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2차전지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가 2차전지 원재료인 리튬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를, 현대, 기아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급 사슬이 완성될 수 있겠네요. 포스코가 그동안의 부진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높이 비상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